투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 저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감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로 하여금 자 지기현이 부당한 접대를 받았는가 조사하시오라고 해갖고 4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를 해놓고 나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징계할 만한 사유는 없다라고 지금 내부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어저께 정의찬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룸사롱 의혹 내가 최초에 제보한 사람이야. 내가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어라고 얘기를 나와서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정의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찬 씨 사진 있습니까? 정의찬이라는 네. 사람. 네. 자, 저렇게 뉴스를 탔던 KBS 뉴스를 탔던 이 사건이 정말 유명한데 저 양반은 조선대를 나왔죠. 네. 조선대 이제 학생회장을 했죠. 학생회장을 했죠. 네. 그래서 1997년에 이른바 이종건 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사람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너 뭐지? 라고 발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남대학생을 사칭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경찰 뿌락지구나라고 의심을 한 다음에 전남대 1학생회관 당시에 이제 남청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때면 전대협처럼 이런 이제 학생연합회입니다. 남청년 임시 사무실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8시 20분경에 피해자의 뺨을 이제 이거는 기록인데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그다음에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도록 강제로 소화제를 먹게 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곽대중 씨가 굉장히 유명한 과거에 이제 운동권이었잖아요. 곽대중 씨가 썼던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는데 이걸 갖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곽대중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씁니다. 쓴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997년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 총연합회, 즉 이게 남청년입니다. 남청년이었던 정의찬이다. 정 씨가 남청년 의장일 때 이번에는 25살 청년을 경찰 뿌락지로 몰아 집단 구타해 죽였다. 수법은 강의원 씨도 유명한 분이죠. 한 청년 의장일 때 한양대에서 청년을 때려 죽였던 방식과 비슷하게 잔혹하다. 남청년 간부 여럿이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묶어놓고 때렸다. 구타 도중 강제로 먹인 소화제가 기도에 걸려 사망했다. 이 사건의 잔혹함은 피해자가 죽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전남대학교 대강당 인근에 버린 뒤에 취객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고 허위 신고를 했던 점에 있다. 때문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던 이 사건은 보름 정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경찰이 통화 내역 등을 추사하며 진상이 밝혀졌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지금 그 이종권이라는 네. 사람은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종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들 사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이종건 씨는 예. 공장 노동자를 했었고 당시에는 아마 좀 무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기록에는 여러 네. 기록이 있는데 네, 네. 송원 전문대학 기계공학과 졸업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무직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이종권 씨가 전남대학교 문학 동아리에 들어와서 네. 마치 전남대 학생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라고 네.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네.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불어라, 너 가짜 학생 아니냐.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혹시 경찰의 끈앞을 아니냐 이런 거였겠지요. 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7시간 동안 구타와 고문을 했고 이제 나중에 덜컥 겁이 나니까 소화제도 먹이고 각성제도 먹이는데 그 알약이 아마 기도에 막혀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 이게 이른바 1997년 이종권
상해치사 사건. 맞습니다. 예, 이 그래서 사건의 전모고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지기현 판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의찬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무실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지금 또 추가 폭로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일단 폭로를 하고 있는 정의찬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린 중이에요. 정의찬은 기본적으로 지금 친명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됐다가 이게 논란이 돼갖고 그 자리를 낙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일종의 정치 특보 같은 걸 특보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찬이라고 하면 뭐 누구는 무슨 개냐, 누구는 뒤에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정의찬은 뒤에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 그래서 이제 정의찬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이제 자기도 총선 나가겠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받았는데 그 검증에서 처음에는 통과가 됐다가 나중에 이 이종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문치사라고 해야 됩니까? 예. 정확하게. 예, 뭐 예. 상해치사. 상해치사 예.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드러나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이종건 그 상해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에요. 맞아. 그래서 양부남 의원이 혹시 정의찬 이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이 아닌가. 네. 뭐 추정이 일부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지금 원내대표실에 정무실장이잖아요. 네. 이 정무실장이나 원내대표실에 정무실장 하는 역할은 아마 꽤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그 지금 원내대표를 받쳐주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받쳐주는 그 여러 가지 스케줄 짜고 뭐 그다음에 할 말 또 주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 주는 네. 이 모든 걸 다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뭐 어지간한 국회의원보다 더 큰 역할을 네. 한다고 할 수 있죠. 네. 아마 그리고 이 원내대표의 그 특수활동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러니까 그것도 아마 그 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게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전혀 정치색이 없는 어떤 사람이 민주당 의원한테 제보를 해서 지기현이 이런 접대를 받았대요. 라고 폭로를 한 사건이 아니라 네. 이미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 또 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를 국회의원이 터뜨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민주당 내부의 일종의 작전이나 공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여기서 일단 저희 시청자들께 팩트만 좀 전달해 네. 드리면은 이 정의창이라는 정무실장이 한 얘기는 뭐냐? 지기현 판사와 술을 같이 먹었다는 두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사람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그때 제보를 받았다. 네. 그래서 사진도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핵심 내용은 20번이나 룸살롱 접대를 해줬다더라. 그 그게 제보자가. 핵심이에요. 네. 20번. 예, 고급 술집 룸살롱에 가는 게 20번이나 된다. 네. 네. 그리고 골프도 같이 쳤다더라.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기현은 이 유흥에 빠진 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룸살롱에. 똑같은 제보자가 여기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제보자가 대법원 조사 때도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1년에 한 번 볼 정도인 사이일 뿐이다. 맞아요. 지기현 판사가. 맞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자, 그럼 뭐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최소한 1년에 20번을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20번을 그동안 뭐 룸살을 갖고 했으면 이 정도 그러면은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할 거면 최소한 영수증이라든가 네. 카드 사용 내역서라든가 그렇지. 그날의 뭐 동선이라든가 그렇지. 같이 갔던 사람의 증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걸 지금 다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수증 14만 원은 예. 처음에 식사비 14만 원을 지기현 부장이 냈다는 거 그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른바 룸살롱이라고 표현을 한 그 고급 카페에 갔을 때 네. 술을 첫 잔을 딱 따르고 첫 잔만 마시고 나는 바빠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예.
사진 한 컷을 찍었겠죠. 그 문제의 사진을 찍고 예. 그 한 잔만 마시고 주기현 부장은 일어나서 갔다는 것까지 그 가게 종업원들에게 다 확인을 다 했어요. 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정리가 됐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정희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제보자한테 네 그래 카드 쓴 거 그 카드 쓴 내역 좀 갖고 와봐. 이 카드 내역이 20번. 20번 갔다는 거 갖고 와봐. 자, 카드 내역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기현 씨가 동행했다는 증거 좀 찾아봐. 둘이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뭐 형님이라든가 동생 반짝 룸사롱에 잡아놨으니까 글로 와라든가 아니면은 오늘 저녁 같이 뭐 밥도 먹고 시간 많이 내서 즐거운 곳에 갑시다라고 했다든가. 반짝 룸사롱 이름 좋다.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희찬 씨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전원만 있을 뿐이지 전원 플러스 다른 증거를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아니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에서 그 감찰단이 쭉 확인을 할 때는요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저도 이 법조계 이런 일이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네. 그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 내가 거기에 주기현 동기되는 그 이 변호사가 네. 우리 사무실 있는 빌딩에도 있기 때문에 네. 야 도대체 주기현이 어떤 친구야? 네.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친구요 완전히 그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1등만 하고 공부만 하는 그런 친구 새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네. 그런 아이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마 그 룸사롱 그들 룸사롱이라고 신문이 났으니까 네. 룸사롱 다 못 가봤을 걸. 아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믿는 편이에요. 원래 새님들이 또 변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평소에 새님이기 때문에 룸사랑이 갔을 리 없다. 요거는 저는 뭐 별로 뭐 이렇게 신빙성 하지 않아요. 아니 실제로 제가 법조계에 네. 지금 참 오랫동안 있잖아요. 예. 근데 판사들 검사들을 보면 이게 그 한 절반 이상은요. 네. 이 정말 그 룸사롱 접대 이런 걸 거리가 먼 분들이 있어요. 네.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신 그 분이 있는데 내가 한번 꼬드겼어요. 술 한 잔 합시다.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아무 사건도 없는데 내가 그분을 워낙 좋아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판사실에도 총무 판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식사를 한번 하죠. 네. 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식사를 한 김에 내가 아주 고급 술집까지 내가 예약을 해가지고 네. 거기를 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대를 하러 좀 들락날락하는 분들에게 이분이 얼마나 순진한가 하면 명세 법조계 몇십 명 계신 분인데 네. 아마 처음인 것 같아. 그런 술집에. 네. 농담삼아 이제 처음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 무너진 산풍백화점 있잖아요. 예. 내가 내일 거기 커피를 한 잔 사주지. 네. 그런데 이튿날 그 술집에 그 이제 뭐라고 합니까? 뭐 마담이라고 합니까? 네.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 커피숍에 가야 되느냐. 네. 그래 혹시 모르니까 가봐라. 이랬더니만 가니까 그 어른이 선물을 그 4개를 사들고 왔더래요. 그래 하나씩 다 주고 예. 커피값을 내고 어제 정말 접대 고마웠다 이러고 가더랍니다.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야. 그런데 그런 예. 분들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은 법원장을 마치고 다시 그 이제 부장판사로 네. 그 법원장 마치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네. 다시 오시던 분인데 네. 정말 이게 지금 은퇴하셨겠네요. 야, 당연히 은퇴했죠. 우리 변호사님은 악구만해 악구만. 그런 순진한 분들 그런 데다가. 아니 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모시던 분인데 네.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 청렴결백하라 뭐 이런 청백리 이런 말이 네.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태어날 태생이 네. 그리고 저 양반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까? 네. 그 기록에 파묻혀서 판결문 쓰는 재미로 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법조계에는. 그쵸. 난 그래서 지기현 부장도 그런 부류였다. 뭐 네. 부류란 표현이 좀 그 안 좋은 단어인데 그런 쪽에서는 판사였다. 근데 하여튼 이게 지금 진술이 제보자는 지금 대법원에서는 1년에 한 번 보는 사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정의찬 씨는 20번 이상 갔다고 했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20년에 걸쳐서 아니, 룸사롱을 간 거라는 지금 이런 얘기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네. 그 진실을 네. 그냥 아니면 말고 넘어갈 게 아니고 네. 말이죠. 이런 것도 정의찬도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라는 그런 네. 그 공개된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인데 네. 여기에 있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당의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네.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거는 민주당 입장이라는 뜻도 된다고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지기현 판사가 정말 그 제보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20차례 받았으며 네. 예, 골프 접대까지 받았다는 것인지 네. 이 제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예. 저는 이게 약간 무력 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어저께 정의찬 씨가 기자회견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대법원 너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니네가 마음대로 이게 지금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의찬 씨가 직접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한 저는 일종의 무력 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감사위원회에서 네.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네. 하니까 어디다 대고 징계 사유가 없어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친 저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아니 그런데 듭니다. 이 문제는요. 나는 그렇게 그 단순히 그렇게만 안 봅니다. 이건 나는 그 가령 하버드대 레비스키 교수가 말한 대중독재 뭐 이거 나는 연관식에서 보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네. 이 지기현하고 연결식에서 걸고 있는 게 뭡니까? 내란 원래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다가 지금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네. 그것이 대단히 합법적이고 맞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인 것처럼 맞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밀어붙이겠어요? 그건 이 지금 3대 특검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이 3대 특검이 네. 이 특검의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의사대로 끌고 가고 싶다. 네. 그 뜻이에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니 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심지어 법무부에서도 한 명을 보내고 네. 이래서 거기서 법관들을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법이. 이 기가 막히는 법입니다. 네. 합법을 가장한 문자 그대로 독재입법이다. 네. 나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률안이 이 대명천지에서 제1당인 민주당에서 입안이 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경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목적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지기현 지금 징계할 거를 저희가 못 찾았는데요라고 발표를 해놓고 나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덜컹거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지기현이 아. 또 그랬잖아요. 12월 말까지 재판 자꾸 질 끈다 이러니까 12월 말까지 다 합쳐가서 병합해갖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정의찬 씨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기자 앞에 섰는가? 저는 이 시점 이것이 일종의 민주당의 무력 시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력 시위까지 했다면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밝혀지는 순간 저는 굉장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 이 지귀현이라는 그 이름 석자가 우리 언론의 키워드로 계속 떠도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고익일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언제 내란을 무죄로 할지 모르겠다. 네. 이런 공포감에 지금 저지가 있는 거예요. 실제 내란죄가 만약에 무죄가 되어버린다. 네. 1심에서 그 내란죄 승립 안 됩니다. 그 망치질 해버리면 네. 이 민주당을 바치고 있는 기둥한 세 개 중에 한 개가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재명 정권의 어떤 정당성 자체가 그럼요. 탄생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령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지기현 판사가 이제 올해까지 결심 공판을 끝내고 내년 뭐 봄에 말이죠. 이제 선거 공판에서 가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은 유죄. 그런데 내란죄는 무죄. 가령 이런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직권남용 유죄 부분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가령 미국 대법원 판례
뭐 외국의 판례 이런 걸 쭉 살펴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에게 어떻게 가령 직권 남용을 물을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기현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나중에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 일련의 내란몰이 프레임 덮어 씌우기가 갑자기 이게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약 고등법원에 가고 또 뭐 대법원에 가는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기현 판사가 그런 판단을 내리면 그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예.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어서 아니, 지금 지기현을 핀셋으로 쫙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당장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재판 중지가 되어 있는 거요. 이 판사들이 또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이거 아이디어 낸 놈 누구야. 왜냐하면 그거가 되는 순간 재판이 이제 이게 하대명령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요. 민주당 내부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오면은 증인신문 다시 해야 되고 재판 기록 다시 읽어야 되고 그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되면은 지금 지기현이 해온 일이 몇 개월 동안 있는 게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기현을 막 윽박질렀던 게 너 왜 재판 빨리 안 해 이걸 윽박질렀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다시 지연시키겠다는 거네. 그게 도대체 뭐야 민주당은 원하는 바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런 거죠. 어제 문화일보에서 하는 그 갤럽 여론조사 의뢰를 한 거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물으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찬성하는 게 한 50% 반대가 한 40 몇 퍼센트 이렇게 돼가 있어요. 글쎄 나는 그만큼 지금 우리 민주당의 그 선전선동이 먹히고 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률가들은요 이 내란 전담재판부 이 자체를 우선 말이 안 되게 봅니다. 이건 사법권 독립을 심하게 침해하는 네. 문제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또 여론조사를 또 했어요. 문화일보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참 그 이재명 정권 이거 나는 보면 대중에 대한 어떤 홍보 전략, 이 선전 전략 오늘 뭐 시작할 때 그 주식을 화두로 삼았습니다만 난 대단하다고 봐요. 네,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저께 정의찬 이 원내대표 정무실장, 정의찬 실장이 이 딱 그 기자회견을 한 것도 굉장히 여론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보자가 뒤에 숨지 않고 딱 나왔는데, 당에서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엄청난 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그렇기 제보자 때문에. 말 잘못하면은 네. 시청자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정의찬도 제보자지만 정의찬이 제보를 받았다는 또 그 제보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다른 예. 제보자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정의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이제 과거에 이제 이정권 씨 그 저 상해치 사건을 소개를 드렸지만 그 사건으로 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면 복권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뭐 본인이 지금 가짜 뉴스인지 알았는지 뭐 몰랐는지 본인은 지금 진실이라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서 정정당당 얘기를 하실 텐데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다면 다른 국민들도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는 뉴스 중에 하나는 나경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한 건데요.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의 휴대폰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빅브라더 독재 시대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빅브라더 독재 시대 예고편이다. 민주당이 수사하고 재판까지 다 하고 국민 개인정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아니 놀랐어요. 저도 가끔 이제 휴대폰 네. 교체하잖아요. 네. 2년 뭐 3년 네. 이 정도 네. 텀으로 하는데 이것도 혹시 민주당이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통신사에서 말입니다. 특정인이 휴대폰 교체했는 거 안 했는 거 이렇게 알려줘도 됩니까? 글쎄요. 근데 난 네. 더 웃기는 게 최근에 한번 그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최근에 가령
이 당신의 그 이 전화번호, 네. 이 통화 내용 뭐 조회 이렇게 응했습니다 하고 몇 달씩 지나서 쫙 보내주는 거 그만큼 그 이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통신 내용 전문가는 조회 많이 그래, 받는 예, 거 당신 말이죠. 적 있어요? 네. 당신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라고. 예, 그거 받은 게 워낙 많은 시민들에게 그렇게 가니까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막 알아보거든요.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안해요. 네. 사람들이 이게 불안하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 관의 공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막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나도 받았어 막 이러거든. 그게 뭐지? 근데 보면 예컨대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네. 정치인이 연관된 사건이 있으면 그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전부 다 조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퍼뜨리는 건 이런 거예요. 직원이 수상쩍은 시점에 수상쩍은 폰으로 핸드폰을 바꿨다. 구린 게 있어 보인다. 지금 네. 이 주장인데요. 네. 지금 이게 중국 샤오미 폰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근데 정말 이게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게 말입니다. 정말로 보안이 중요해서 내가 감추고 싶다라고 할 때 무슨 폰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알고 있죠. 뭐 아이폰이에요. 뭐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렇죠. 저는 샤오미 그런- 폰으로 바꾸는 거는 아니, 요사이- 보안 강화하기가 아니에요.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삼성폰, 안드로이드 폰스도 네. 예, 보안 그 조금만 예. 예, 손가락 몇 개만 쓰면 보안이 철저해집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나는 그 전화기를 바꿨다. 그걸 예 상대방이 알고 있다. 네. 이거 그 사실이 공포죠. 놀랍죠. 공포죠. 공포. 맞아요. 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그쵸, 있다. 그쵸, 그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 아까 말씀하신 그 빅브라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네. 우리 사회에 빅브라더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갑자기 으스스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예, 소름 돋죠. 예. 네. 어머나. 제가 짐바브웨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 있습니다. 차라리 나 사회주의 국가 짐바브웨로 가겠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짐바브웨 가실 저도요. 때. 사자가 논 있는 곳으로 가겠다. 우와. 네. 좋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이상하게 저 폰 바꾼 걸 갖고 나 뭔가가 있다 의심스럽다 의심쩍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바꿀만 해서 바꿨네 하는 네. 6년 만에 폰 바꿨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로 뭔가 음험하게 바뀔 게 있었으면 정말 아이폰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예 샤오미를 바꿨다는 것은 나도 좀 이상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또 그걸. 그걸 또 어떻게 아느냐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야, 막 어디 이게- 서붙이고 다니는 나 샤오미를 바꿨어요라고. 이거는 통신사에서 알려준 거죠. 그렇죠. 통신사에서 그렇죠. 예 알려줬겠죠. 그런데 네. 통신사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이 샤오미를 바꿨다. 뭐 아, 기종까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왜냐하면 기종의 그 고유 번호, 그 번호랑 아, 개인 그렇게는 번호를 예, 합치를 맞습니다. 시켜야 예. 이게 통신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 쟁하고 애뜰 날